안녕하세요. 오늘은 데지먼드 모리스의 벌거벗은 유인원, 그중에서도 7장 짝짓기에 대해서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흥미로운 주제죠. 그렇죠. 인간의 짝짓기 행동, 그 안에 숨어 있는 우리의 동물적인 본능하고요. 또 사회적인 진화, 이게 어떻게 얽혀 있는지 그걸 알아보는 게 이번 목표인데요. 음, 본능과 문명 사이의 줄다리기, 뭐 그런 거겠네요. 맞습니다. 벌거벗은 유인원으로서 우리가 어떤 줄다리기를 하고 있을까? 어, 시작부터 좀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볼게요. 네, 대부분 동물하고는 다르게 왜 인간은 거의 1년 내내 그리고 또 주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짝짓기를 할까요? 바로 그 지점. 그게 인간 짝짓기의 어떤 진화적인 배경하고 딱 연결이 됩니다. 진화적인 배경이요? 네, 초기 영장류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 조상들은 협동 사냥도 해야 했고 또 자녀 양육 기간이 길었잖아요. 아, 네네. 그래서 남녀 간의 강한 유대, 그러니까 짝결속이라고 부르는 거요. 그게 생존에 아주 중요해졌거든요. 짝결속. 네. 그래서 얼굴을 마주보는 행위가 단순히 번식 그 이상인 거죠. 뭐랄까, 표정을 통해서 감정을 나누고 그 정서적인 유대를 더 깊게 만드는 중요한 기제가 된 거예요. 아, 그 생존 전략이 우리의 가장 그런 침울한 행동 방식까지 영향을 줬다는 거군요. 그렇죠. 짝짓기 과정 자체도 좀 독특한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인간의 구애 기간이 보면 몇 주에서 몇 달까지 꽤 길잖아요. 상당히 길죠. 신체 접촉이나 뭐 다양한 신호를 통해서 천천히 친밀감을 쌓아가는 방식이죠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생활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요. 맞습니다.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인간 여성의 숨겨진 배란인데요. 아, 숨겨진 배란이요? 네, 이게 외부에서 배란 시기를 알 수가 없으니까 남성 입장에서는 뭐랄까,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짝을 지키려면 지속적으로 곁에 머물게 되는 거죠. 아, 계속 곁에 있어야 하는군요. 네, 그러면서 유대감을 형성하려는 동기가 강해졌다고 볼 수 있고요. 이게 바로 인간의 성행위가 단순 번식 외에 쾌락이나 관계 강화 같은 여러 의미를 갖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. 그렇군요. 그럼 이 숨겨진 배란이 단순히 남성을 곁에 두는 것 말고도 관계의 질 자체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? 네, 충분히 그럴 수 있죠. 지속적인 관계 유지가 중요해지니까 성행위 자체가 유대감을 확인하고 더 깊게 만드는 뭐랄까 중요한 소통 수단이 된 셈이거든요. 아하. 이런 과정에서 다양한 성적 신호들이 쓰이게 됩니다. 네, 바로 그 성적 신호들. 딱 떠오르는 건 역시 시각적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제일 먼저죠. 뭐 대칭적인 외모, 건강한 피부 같은 생물학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남성의 넓은 어깨나 여성의 그 곡선미 같은 신체 특징들, 네, 그리고 또 눈맞춤, 미소 같은 행동이나 옷, 화장 같은 문화적인 요소들도 있잖아요. 맞아요. 모리스가 그 붉은 립스틱 분석한 것도 참. 네, 그거 정말 흥미롭더라고요. 성적 흥분을 연상시킨다는 거? 그렇죠. 시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 청각, 예를 들면 목소리 톤 같은 거요. 아, 목소리 톤도요? 네, 그리고 후각, 뭐 채취나 향수. 물론 현대에는 좀 그 영향력이 줄었다고는 하지만요. 네, 그리고 촉각, 손잡기나 포옹 같은 거요. 이런 것들도 다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면서 매력을 전달하고 유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. 정말 다양한 신호가 있네요. 확보나 보호 능력 같은 신호에 남성은 젊음이나 생식 능력을 보여주는 신호에 좀 더 끌리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죠. 진화적인 설명이군요. 유전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경향도 있다고 하고요. 네, 그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. 근데 있잖아요. 바로 여기서 현실하고 본능하고 좀 부딪히는 지점이 보이는 것 같아요. 어떤 점이요? 많은 사회가 일부일처제는 이상적으로 생각하잖아요. 네, 그렇죠. 하지만 우리 안에는 어쩌면 다른 가능성, 뭐 예를 들면 여러 파트너를 원한다거나 하는 그런 본능도 남아있다는 거죠. 그 충돌. 네, 맞아요. 모리스는 옷 같은 그런 문화적인 장치들이 이런 원초적인 성적 신호를 사회적으로 좀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고 봤고요. 조절 장치군요, 옷이. 네. 물론 바로 그 지점에서 모리스의 분석에 대한 비판도 좀 따라옵니다. 아, 비판도 있군요. 네. 예를 들면 그의 설명이 좀 당시 서구 사회의 성역할 고정관념, 그러니까 남성은 바깥일, 여성은 양육, 이런 틀에 좀 기반했다는 점. 아, 시대적인 한계 같은 거네요. 그렇죠. 그리고 인간의 복잡한 성적 행동을 너무 생물학적 본능 위주로만 설명하려고 하면서 다른 심리적인 요인이나 사회문화적인 요인을 좀 간과했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인간의 짝짓기라는 건 결국 우리 안에 그 오래된 동물적 유산하고
또 그 위에 계속 쌓여온 사회 문화적인 규칙들 사이에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다.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네, 정확합니다. 그래서 모리스가 성적으로 벌거벗은 유인원은 오늘날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. 이렇게 말한 게 참 와닿죠. 네,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. 본능과 어떤 사회적 기대 사이에 그 간극이 느껴지네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이 내용을 아는 게 우리가 왜 특정 사람에게 끌리는지, 또 사회는 왜 성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규칙을 만드는지, 그리고 우리 안에 본능과 사회적 압력 사이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 긴장감 같은 것들을 좀 성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. 네,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네. 모리스의 시각에서 보면 사회적으로 권장되는 일부일처제라는 게 어쩌면 우리의 그 깊은 생물학적 뿌리하고는 약간은 좀 어색한 타협일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. 그럴 수도 있겠네요. 그렇다면 벌거벗은 유인원인 우리에게 일부일처제는 과연 얼마나 자연스러운 걸까요? 그리고 우리는 이 본능과 문화 사이에 어떤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오늘날 어떻게 해나가고 있을까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